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색소 치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있겠죠.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사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화장품류가 있고요.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약 성분, 의약품에나 들어갈 수 있는 의약 외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어요. 사실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온 것보다 당연히 의약 외품으로 나온 미백 제품들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의약 외품으로 나왔을까요? 의약 외품으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의약 외품의 가장 대표적인 미백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해서 이 멜라닌 색소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화학 시간에나 들어보지도 못한 성분인데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TV에서 엄마들을 위해서 나왔던 크림 중에 하나가 도나 크림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크림이 있어요. 도땡나 크림.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약간 나이가 있으신 중견 배우들이 선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들 보시는 잡지에 보면 한 켠에 까만색 그 병이 나와 있으면서 도땡나 크림 이렇게 해서 써 있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하이드로퀴논은 이 멜라닌 색소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레이저 토닝을 하시게 되면 아까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미가 있고 기미에 뿌리가 있으면 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시면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어떤 걸 쓰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의약 외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 의약 외품으로 나온 이 제품은 일반 크림을 바르듯이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일반 크림과는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 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정말 이 용법과 주의사항에 맞춰서 잘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미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어려워요. 레이저 치료도 하고 나서 이것저것 조심해라 너무 많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니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좀 쉬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 다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뭐 홈쇼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많이들 보실 거예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국가에서 식약처에서 보통은 한 8가지 미백 기능성 원료를 식약처에서 정해진 함량만큼 넣은 화장품을 허가를 받았을 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미백 고시 성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함량 이상만큼 반드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제품들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불러요. 자,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효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멜라닌 색소가 이미 생성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분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 그리고 생성된 것을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얼굴 전체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백법은 말씀드렸듯이 멜라닌 색소의 억제와 분해, 그리고 얼굴 전체에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이런 세 가지 성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은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것,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억제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예전에는 알부틴이라고 해서 알부틴 내지는 레티놀 이런 성분들이 미백 고시 원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알부틴이라는 성분은 사실 굉장히 고가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미백 기능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 알부틴을 화학식으로 풀면요, 뭐가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원소기호와 포도당이라고 하는 원소기호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얘가 붙어있으면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하이드로퀴논과 포도당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뭐가 효과가 잘 난다고 했죠?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의약 외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굉장히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한 10년쯤 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우선 가격대가 고가고요. 그리고 빛에 약해요. 쉽게 산화가 돼요. 쉽게 변질이 된다는 거는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바르고 외부에 나가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지만 점차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성분들을 좀 많이 쓰느냐? 사실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효과가 잘 난다라고 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하셔서 뒷면 전성분표를 보시면 가장 많이, 최근에는 정말 거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들의 한 80~90% 정도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에는 반드시 천연 성분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해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분들은 사실 멜라닌 색소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멜라닌 색소가 이미 생성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멜라닌 색소를 빠르게 분해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 성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놀릭산이라고 해서, 리놀릭산은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고, 우유나 콩에서 추출한 추출물도 있고요. 이런 성분들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분들 있으세요. 저는 잡티는 없는데요. 근데 얼굴이 좀 까매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미백의 최종 단계 뭐가 있어야 되죠? 얼굴의 전체적인 브라이트닝을 도와줘야 되죠.
자, 브라이트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 항산화를 돕는 성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산화? 어려우시죠? 항산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과를 반으로 뚝 갈라서 열어두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요. 이거는 산소와 만났을 때 얘가 공기 중에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갈색이 되고 색깔이 점점 검어지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항산화,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성분이 사실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가장 좋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을 이용을 해서 비타민 앰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타민 앰플은 잡티, 아까 말씀드렸던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역할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색을 밝게 해주고 피부톤을 환하게 만들어서 얼굴에 전체적인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앰플이에요. 그래서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 앰플을 씁니다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얼굴의 밝기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닝에 좋은 성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비타민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뭐 트라네믹 아시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통해서 이제 미백의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백 화장품 하나, 특히나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효과를 냈다라고 허가가 난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은 기능성 성분이 한두 가지 정도 들어있어요. 자, 그 성분이 뭐냐?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생성된 색소들은 분해가 빠르게 되진 않죠.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미백의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다 콤비가 되었을 때 효과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백 화장품의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 주시고요. 멜라닌 색소가 생성된 걸 빠르게 분해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의 브라이트닝을 위해서 얼굴이 밝아지는 항산화 제품을 쓰시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효과가 훨씬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이렇게 3콤보가 되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백을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파고들어서 이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제품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미백 기능성 제품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몸의 전체적인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세포의 노화도 막아주면서 피부의 미백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